민주당은 부산과 경남에 이어 대전, 충청 지역에서 호수 물투어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이번 외부인 사용도 YTN 정혜진입니다. 정보조직 개편안에서 통상 기능을 경제부처에 넘기게 된 외교통상부는 당혹감 속에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김성환 장관도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보도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심각한 충격에 빠졌던 외교통상부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부분에서도 당혹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통합된 이후 수십 건의 자유무역 협정을 처리하면서 외교와 통상이 화학적으로 융합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들은 중대한 조직 변경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옮겨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대기업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통상교섭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상 업무 기능이 이관된다면 수대기업 중심의 FTA 방향으로 이끌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 일부 전문가도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라면 몰라도 한국의 현재 경제 위상에는 걸맞지 않은 개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함께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국회 동의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문제는 국내 산업 보호와 미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사안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통상 분리구상은 국회 동의를 얻기 전까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내일 민주통합당에 정보조직 개편안을 설명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일 오전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정보조직 개편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수위는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보행정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한 정보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고구려 비석이 발견됐다고 중국 국가문물국의 기관지가 보도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고고학적 대발견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고구려 시대 비석입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의 기관지인 중국문물보 인터넷판이 처음 보도하면서 이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높이 1m 73cm, 너비 66cm, 무게 464kg으로 비석에는 세로로 모두 10펜, 218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은 광개토 대왕비를 압축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첫머리에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창건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이어 사람을 배치해서 제사에 대비하게 한다는 구절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역대 고구려 왕과 묘지에 광개토 대왕들을 건립하면서 근처 또 다른 왕과 묘지가 있는 곳에도 축소판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석은 중국 지린성 지안시 마셴촌의 한 주민이 지난해 7월 강가에서 발견해 신고했고 정밀 조사를 벌여 고구려 비석임이 확인됐다고 중국 문물보는 전했습니다. 학계에서는 특본이 흐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고구려 비석이 맞다면 고고학적 대발견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려 비석은 광개토 대왕비와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중원 고구려 비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최근 장염이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8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49건으로
지난 2011년 2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실험실 감시 결과 최근 영국과 일본, 미국 등지에서 보고된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종류가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설 연휴 임시 항공권 인터넷 예배를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설 연휴 임시 항공편은 김포와 인천, 광주에서 제주를 오가는 3개 노선과 김포와 광주를 연결하는 노선 등 모두 4개 노선에 7,499석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21일 오후 2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예약센터, 여행사 등을 통해 설 연휴 임시 항공권 예약을 받습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설 연휴 임시 항공편은 모두 8,604석으로 운항 노선은 김포와 부산, 광주에서 제주를 오가는 3개 노선과 김포에서 부산, 광주, 진주를 오가는 내륙 3개 노선 등 모두 6개 노선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다단계 사기범 규입할 측근과 유신그룹 중에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또 김 검사와 함께 부적절한 주식 투자를 하거나 강연을 제공받은 검사 4명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윤모 씨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에서 독단적으로 법정 출입문을 잠그고 무죄를 부여한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의 사건을 알선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박모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검사는 강력부 소속으로 일하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등에게 매형인 김모 변호사가 일하는 법무법인을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동욱 후보자는 개인 사무실에서 YTN 취재 진검한다, 자녀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분당 아파트 위장 전입 논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재직 기간 동안 예금이 6억 원가량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와 퇴직금 등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수원지법원장 시절 관내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협찬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후배 판사들에게 룸살롱에서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했다가 형 대신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비를 내지 않아 파출소에 가게 된 30살 김모 씨. 집행유예 기간에 말썽을 일으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질문에 2살 위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습니다. 형과 비슷한 외모에 막힘없이 나온 주민등록번호를 들은 경찰은 김 씨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운전면허 그걸 그러니까 하니까 살리니까 나옵니다.